지난 시간에는요, 초음파를 이용해서 해저 지형을 어떻게 알아내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닷속은 단순히 평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엄청나게 깊은 골짜기도 있고 엄청나게 높은 산맥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바닷속에 있는 높고 거대한 해저 산맥,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해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령과 해령 사이에 존재하는 이 V자 골짜기가 보이시나요? 이러한 V자 골짜기를 열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골짜기에서는요, 지구 내부 물질이 아래에 있다가 이렇게 위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곡이 줄지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열곡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대서양의 해저 지형을 관찰을 해보면 기다란 산맥이 이렇게 줄지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대서양에 있는 해령이라고 해서 대서양 중앙해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해령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1960년대 초에 헤스와 디츠라는 사람은 해양저 확장설이라는 가설을 제기하게 됩니다. 해양저 확장설이란 무엇이냐? 해저 산맥의 중심인 해령에서요, 고온의 멘틀 물질이 위로 상승하고 분출하고 나면 위에 있는 차가운 바다와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급격하게 식으면서 새로운 암석이 탄생을 합니다. 이렇게 새로 생긴 암석은요, 또 뒤에 멘틀이 위로 올라오면서 만들어진 또 다른 암석에 의해서 양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령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렇죠. 새로운 지각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그러한 새로운 지각은 또 다음에 만들어지는 새로운 지각에 의해서 양쪽으로 밀리게 되겠죠. 이렇게 해양저 확장설이라는 거는요, 고온의 멘틀 물질이 상승해서 분출하면 새로운 해양 지각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해양 지각이 해령을 중심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 가면서 바다 밑인 해저가 점차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새로운 땅이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리고 그게 또 양쪽으로 확장되고 또 새로운 지각이 형성이 돼서 양쪽으로 밀리고 하면 결국은 바다가 점차 처음보다 훨씬 넓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해양저 확장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령이 있는 곳에는요, 변환단층이라고 하는 지형이 쉽게 발견이 되는데요. 변환단층은 1번 해령에서는 땅이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2번 단층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땅이 양쪽으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해령과 해령 사이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땅과 땅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생기게 되겠죠. 이러한 단층을 변환단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변환단층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열곡대 같은 지형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해령 때문에 나타나는 지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해양저 확장설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암석의 나이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밑에 그림을 같이 한번 보면요, 밑에 고온의 멘틀 물질이 올라오면서 1번이라는 암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멘틀 물질이 올라오면서 기존에 있던 암석을 양쪽으로 밀게 되니까 1번의 암석들이 양쪽으로 밀리고 2번의 암석들이 새로 탄생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번과 2번의 암석들이 양쪽으로 밀리고 3번의 암석들이 새로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1, 2, 3번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암석은 무엇이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첫 번째로 만들어진 1번 암석이 되겠죠. 그러면 해령으로부터 양쪽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암석의 나이는 증가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양쪽으로 멀어질수록 암석의 나이가 증가하는 것을 보고 해양저 확장설은 훨씬 더 신빙성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증거로는요, 양쪽으로 해령으로부터 양쪽으로 멀어질수록 퇴적물의 두께가 증가한다는 것이 그 두 번째 증거입니다. 바다라는 환경은 퇴적물이 쌓이기 굉장히 좋은 환경인데요. 이렇게 바다에 떠들고 있던 여러 가지 부유물들이 바닥으로 내려앉으면서 퇴적층이 이렇게 형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갓 만들어진 암석 위에 새로운 퇴적물이 쌓이게 될 것이고요. 이러한 암석이 양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기존에 쌓였던 퇴적물 위에 새로운 퇴적물이 그 위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차 해령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퇴적물의 두께는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쌓였던 것 위에 계속해서 쌓이게 될 것이므로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퇴적물의 두께는 점차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걸 쉽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는 바로 고지자기의 역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구는요, 커다란 하나의 자석이어서 위에가 S극, 아래가 N극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나침반을 갖다 대게 되면 나침반의 N극이 북쪽을 가리키고 나침반의 S극이 남쪽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이때 자기장의 방향을 생각을 해보면요,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항상 밑에가 N극이고 북극이 S극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먼 과거에는요, 북극이 N극이었을 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남극이 자석의 S극을 나타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항상 지구의 북극과 남극은 서로 한때는 S극이었다가 한때는 N극이었다가 이렇게 서로 교차해가면서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면 위에가 자석의 N극이고 아래가 자석의 S극이면 자기장의 방향은 아까와는 반대로 이런 방향으로 형성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러한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바로 철을 가지고 있는 암석들은 이때의 기록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암석들은요, 처음에 마그마 형태였다가 굳어지게 되면 그때의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이런 식이었다면 그 안에 들어있던 철들도 이러한 자기장의 방향을 그대로 따라서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는 이미 한번 굳어졌으면 주변의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원래 자기장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을 갖다가 잔류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해령에서 탄생한 애들은요, 해령에서 탄생한 암석들은요, 철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처음 해령으로부터 암석이 이렇게 뿅 하고 만들어졌을 때 그 당시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이런 방향이었다면 여기 해령에서 만들어진 마그마가 서서히 굳으면서 암석이 될 때는 이러한 방향을 기억하고 그대로 굳게 되겠죠. 그러다가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생성되는 암석들은요, 또 그 당시에 지구 자기장의 방향에 맞게 이런 방향으로 또 암석들이 잔류자기가 형성이 되겠죠. 그렇게 수없이 반복하게 되면 같은 지자기를 가지고 있는 암석들끼리 이러한 줄무늬 형태를 대칭적으로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얘와 얘는 같은 방향을 띠고 있으니까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암석이라는 것을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랑 얘는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암석이라는 걸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중앙에서 다 같이 만들어졌던 거였는데 양쪽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이 다른 것이 반복되면서 나타나면서 줄무늬 형태로 나타나는 거를 지자기의 줄무늬라고 하는 건데요. 이러한 지자기의 줄무늬는 바로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위의 그림에서도 보면 자기장의 방향이 달라지니까 지금 나침반의 방향도 역전이 될 때마다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위쪽이 북극이고 아래쪽이 남극이라고 한다면 이 암석이 생겼을 때는 지금과 똑같은 자기장의 방향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네요. 이렇게 현재 지구의 자기장 방향과 나란하게 자기장이 형성되었던 그때의 시기의 애들을요, 정자극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침반이 반대로 됐다는 얘기는 이때는 지금과는 다르다는 이야기니까, 반대가 되었다는 이야기니까 역의 자기장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역자극기 시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암석에 남아있는 자기장의 방향들이 대칭적으로 해령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해령을 중심으로 암석이 생성돼서 양쪽으로 벌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